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건 배를 만드는 거죠. 배 만드는 산업에 대해서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개념부터 잡아가죠. 화물이 고체인 경우에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배 위에 컨테이너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 보셨겠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광석, 석탄, 곡물 같은 화물을 싣는 거죠. 액체 화물을 싣는 경우엔 탱커선이라고 불리는데, 탱커선은 천연가스, 액화질소, 케미컬 운반선을 말하는 거죠. LNG선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넓게 보면 탱크선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표에는 지금 탱커, LNG선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화물이 액체인 경우, 화물이 고체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가가치는 동 사이즈 대비 성가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벌크선이 가장 저렴하고요. 다음에 탱커, 컨테이너, LNG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내는 게 LNG선이죠. LNG선을 중심으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업계가 살아나려면 세계 해운에 물동량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영국의 발틱 해운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물건을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BDI라고 하는 게 해운을 이용한 운임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좀 밀려 내려왔죠. 물론 이 지표는 벌크선 운임으로 제한되지만 운임력을 높아진다는 건 세계 해운의 물동량이 많아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호황을 예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해운업계, 페노션이나 현대상상 같은 회사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시는 지표죠. 많이 보시는 OECD 선행지수라는 게 있죠. 작년에 하단을 찍고 이제 좀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보고 세계 경제 전망을 하고요. 이 경제 전망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조선하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신규 수주가 중국이 더 높고요. 건조량 자체도 중국이 더 앞선 상황이고, MS 시장 점유율 추이가 한국이 떨어지고 있죠. 중국에 비해서 한국의 선박 건조량이 떨어져 있죠. 흔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이 표만 봤을 때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싼 배를 파는구나, 마진이 좋은 배를 팔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이랑 LNG선이 비싼데 LNG선이 가장 비싸고요. 컨테이너선, 탱커, LPG, 벌크선 순서로 되어 있죠. LNG선이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LNG선이 19년도에도 수주가 확대된 걸로 나타납니다. 조선산업이 발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쇠퇴한다는 표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단계 여기 있죠. 여기가 일본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랑 중국은 여기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 5, 6, 7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3년 사이에 벌크선의 비중이 높아졌죠. 벌크선이라고 하면 곡물, 광물들을 싣는 가장 저가의 배를 말하는 거죠. LNG선의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기술 집약적인 배를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벌크선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컨테이너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LNG선에 대한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 5.5%로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보면 돈 안 되는 벌크는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요. 컨테이너선과 LNG선 확연하게 보이죠. 절반을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돈이 되는 LNG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LNG선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창의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멤브레인이 있고요. LNG를 싣기에 좀 빈 공간들이 좀 보이죠. 구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멤브레인이 좀 더 최신 기술을 요하는 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모스형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멤브레인형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를 나르는 선박인데, 우리가 개념을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LNG선이라고 하면 흔히 LNG 액화 천연가스를 나르는 선박을 말하고요. LNG 추진선은 엔진의 연료가 LNG를 사용하는 걸로 나눕니다. 그냥 LNG선이라고 하면 LNG를 실어 나르는 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LNG선은 LNG 추진선도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탱커나 컨테이너선에도 LNG 추진선은 가능합니다. 이 화물창에다가 실어서 나르려면 영하 160도 이하로 냉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니까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액화와 기화 과정에서 또는 운반 과정에서 꽤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손실을 줄입니다. 특허 들어가죠. 작년 기준인데 작년 최신 기술로 하루에 0.085%가 손실인 게 최선인 상황입니다. 점차 줄여나가고 있긴 하죠. 화물창 기술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은 솔리더스라고 하는
화물창 설계기술 인증을 획득했고, 현대중공업은 하이맥스라고 하는 설계 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죠. 이게 특허에 대한 로열티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성과의 5% 정도를 GTT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죠. 수주할 때마다 로열티로 100억씩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화물창 기술이 고가라는 거고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 일본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중국, 우리뿐인데 작년 중대한 사건이 또 발생하죠. 낮은 선박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혹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신뢰도를 급하락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2018년 6월에 중국의 후동중화라는 기업이 만든 LNG선인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앞바다에 엔진 결합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만든 지 2년도 안 된 배가 멈춰버렸죠. 이제 고치기 위해서 정비기사들이 갔는데 한 달이고 2달 동안 못 고쳤습니다. 폐선을 시켜버렸죠. 중국 조선 기술을 못 믿겠다라는 신뢰도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었고, 보시면 핵심 지표는 수주량보다는 인도량이라는 건데, 정해진 원가와 납기내 고객이 원하는 기술 사양으로 정상적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신뢰도가 문제가 있었고, 한국의 주력 선박인 탱커와 LNG선의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업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죠. 중국에서 만든 배에 대한 좀 신뢰도 하락이 계속 꾸준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2018년도를 최저로 인도량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인도량도 좋아졌지만 수주량도 이제 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신뢰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중국보다 수주량이 앞서 나간다는 거죠. 18년, 19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주량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MO 2030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0.5로 낮춰라.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죠. IMO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기존의 벙커CU를 쓰는 엔진보다는 LNG를 연료로 하는 배가 훨씬 인기가 많아지죠. LNG 연료 선박,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황산화물도 줄일 수 있지만 질소산화물도 최대 90%까지 감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친환경적이고 연비도 좋다는 거고요. 연료 소모량도 적고 비용도 적으니까 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전 세계 11개 국가 주요 항구에서 개방형 스크러블 입항이 제한돼 버렸죠. 모든 선박의 추진 연료는 LNG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50까지 있죠. 선박의 내용 연수가 통상 25년이거든요. 25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인도되는 선박이 5년 만에 이제 IMO 2050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배를 사는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규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 규제를 맞추려면 환경오염 규제를 맞추는 LNG선에 대한 매력이 더 크다는 거죠. 자동차랑 똑같죠. 전기차, 수소차 같이 배에도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건데, 아직 연구개발 진행 중이니까 이거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중간 단계인 LNG 추진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LNG선이 환경오염에 맞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기나 수소,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들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LNG 추진 기술이 앞으로 10년간은 표준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연료를 LNG로 사용을 하니까 벙커CU 판매량은 확 떨어지고 있죠. 선박 연료로 벙커CU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셰일 혁명과 관련된 건데요. LNG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 보이고요. 러시아도 있고요. 이 각국들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LNG를 만들면 당연히 수출을 해야겠죠.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가 분명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LNG 프로젝트 몇 개 보면 이렇습니다. 풍부한 가스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스를 수출하겠다는 거죠. LNG선은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해마다 87밀리언 톤을 지금 생산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프로젝트 전용에만 배가 100척 정도, 100척 이상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10년 내 LNG 최대 생산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LNG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LNG 운반선이 다수 필요하다. 현재 발주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출도 올해 15%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여기 PNG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잖아요. PNG는 꾸준했는데 여기 LNG도 배를 이용해서 수출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LNG 신규 증설분이 계속 늘어나니까 추가로 필요한 LNG선은 거의 180척에 이를 것이다. 4년 뒤에 예상하는 거죠.
180척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인데요. 보시면 글로벌 건전능력 캐파는 그다지 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중국, 우리나라, 일본 중에 우리나라 말고는 딱히 잘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없거든요. LNG선에 대한 강점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수출하면 어디서 가장 많이 받냐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중국이겠죠. 18년도에는 일본이 최대 수입국인데요. 중국 2위죠. 우리나라도 3위고요. 연평균 소비량이 9.7%씩 증가하면서 이만큼 생산을 하긴 하지만 수입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중국의 가스 수입량은 계속 늘고요. LNG 비중이 계속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다. 61%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LNG를 소비를 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원유 최대 수출국가로 올라서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낮으니까 석유 해상 물동량을 늘려주고 있는데 탱커 시황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미국이 수입을 하지 않으니까 오펙은 감산 기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탱커 쪽에는 관련된 업체들이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태광, 삼성밴드까지 추가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LNG선으로 돌아와서 올해부터 이제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 발주가 기대되겠죠. 이어서 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철강이죠. 철강 가격도 안정화될 거라는 거죠. 중국의 철강 추가 공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원재료 비비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자재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NG선은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발주가 늘어날 전망이고요. 추가적으로 탱커와 컨테이너선 발주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관심사인 한국의 마켓쉐어가 올해 89.9%나 90%에 육박하는 그런 후보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는 LNG나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앞으로 인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양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LNG는 6.8, PNG가 13%나 연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갭이 지금 이제 5년 뒤엔 축소 예정이라는 거죠. 배로 운반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는 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LNG선에 대한 수요가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건 러시아 쪽에서 직접 관으로 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주요 기술 분야의 성장 전망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모바일 인터넷, 인식, 자동화,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신 거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 위에 쭉 있는데 정확하게 조선업계는 아니지만 여기 가스 탐사 관련된 부분들은 성장 전망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게, 그리고 가장 마진이 좋다고 하는 이제 플랜트, 해양 플랜트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저유가 기조에서 글로벌 탑 시추업체들 현금 보시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유가가 안 좋으니까 마진이 안 좋죠. 자본적 지출도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플랜트 쪽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보긴 어렵겠죠. 우리나라 조선업 LNG선의 강점을 보이는 회사들 좀 들여다보면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상장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곧 이제 합병이 되겠죠. 합병이 되고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여기다가 LNG선의 강점을 보이는 삼성중공업 정도, 대기업 중에서는 4개 정도 있거든요. 삼중,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요 4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보통 PC선이라고 불리는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집중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죠. LNG선에 특화된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보신 LNG 쪽에 강점이 없는 회사고요. LNG선을 보고 투자를 하려면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사무중공업은 상장이 안 돼 있죠. 이 두 회사에 투자를 하시려거든 한국조선해양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있고 3가지 회사,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화학선이니까 화학업황 꾸준하게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은 같이 묶여서 움직일 텐데 영업이익률이 5.2% 정도 예상하고 내년에 7%대까지 본다는 거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들이 많아서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봤었죠.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는 역시 대우조선해양이겠죠. 영업이익률 나타나 있는 거 보시면 매출액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좀 모습이 살짝 보이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을 많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적자를 봤지만 올해는 흑자전환 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자사주 48만 주 가량을 소각합니다. 발행 주식이 3%나 되죠. 이거 발표된 뒤에 주식이 10% 이상 급등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오버슈팅한 감은 좀 있지만요. 먼저 LNG선의 수요가 느는 건 환경 규제인
IMO와 관련지어서 LNG 공급 설비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는 베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LNG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고요. 중국의 건설 경기, 경제 상황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원유에서 가스로 에너지 패권이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좋습니다. 가스 수요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LNG 본행지 관련해서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LNG 추진 엔진 관련해서는 HSD 엔진 회사 보시면 되겠고, 원자재를 제공하는 철강회사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면 조선, 공작기계, 플랜트 순서로 강한 추세 만들어지니까 함께 점검해 보시면 투자의 눈을 기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